저는 10년 넘게 수학 실무를 출판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9월 평가원 잘 보셨나요? 저는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100분 동안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내고 배치를 해왔는데요. 혹시 아직 3,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학 실무 100회분도 넘게 만들어 본 출제자 입장에서 수능이 임박한 지금 2등급을 받기 위한 효율적인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사실 확통 2등급 받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좀 수월해진 감이 있습니다. 작년 한 6편까지는 대부분 시험들에서 준킬러 라인이 빡빡하고 확통도 가끔씩 어렵게 나와서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히기가 빠듯했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였죠. 반면 요즘은 거저주는 문제는 확실히 쉽게 내고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만 변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등급 컷을 보면 2등급 커트라인이 84점 전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도 이렇게 출제된다면 거저주는 문제들만 다 맞춰도 2등급 턱걸이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제는 최근 평가원 수준에서 확통은 1틀 이내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통에서 막 3개씩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 확통부터 하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길입니다. 확통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공통에서는 한 3개 이내로 방어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맞히는 걸 목표로 하면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9월 평가원의 공통 중에서 어려운 순으로 8문제를 정답률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1번, 20번, 14번, 12번까지는 손쉽게 맞힐 수 있을 것이고요. 13번은 쉽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부평은 확통 28번이 더 어려웠어서 내가 확통 황이다 이런 게 아니면 13번까지도 맞힐 수 있어야 합니다. 15, 21, 22번은 최대한 빨리 제끼고 남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올인하면 84점으로 2등급이 가능하죠. 6월 평가원 역시 10번, 8번, 12번, 14번은 많이 쉬웠고 여기에다가 20번 정도만 더 맞춰줄 수 있으면 확통을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 88점으로 2등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2호 수능은 18번, 12번, 13번까지는 당연히 풀 수 있을 것이고 14번과 15번이 살짝 어려웠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맞히면 확통을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 84점으로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올해 9평 13번, 6평 20번, 그리고 작년 수능 14, 15번 평소 공부할 때도 이 정도 문제까지만 맞히는 걸 목표로 하고 더 어려운 문제는 포기해도 2등급을 받는데 충분한 실력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공부할 시간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실무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등급 컷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들이 풀면 아마 70점을 넣기 힘들 거예요. 보통 60점대, 심지어 50점대도 나올 텐데요. 사실 대다수의 실무들은 상업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기획된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득 담아서 얘네들을 만족시키면 알아서 나머지 성적대 학생들도 따라서 풀 테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실무가 아닌 거죠. 공통 3살 정도가 목표인데 5개, 6개씩 못 풀어. 이러면 실무에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적당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수소문해서 구해야 할 텐데 수험생인 우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험지들을 모아두었는데요. 저희 히든카이스 패키지를 구매해보세요. 히든카이스는 대부분 회차가 최근 평가원 시험과 비슷하거나 한 문제 정도만 더 어려운 수준이라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 그 전략을 테스트해보기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사실 지금까지 저의 설명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정답률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쉽고 어려운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정작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의 정답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말이죠. 처음 보는 문제의 난이도를 남들보다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 같은 수학 실력이더라도 훨씬 높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바로 제끼지 못하고 시간과 멘탈을 날려버리기도 하죠. 내가 가진 포텐셜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거저주는 문제와 변별하는 문제가 명확한 시험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준킬러가 많았던 시험에서는 그냥 문제를 특별히 골라낼 것 없이 내가 풀 수 있는 만큼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격파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요즘은 좀 영리해져야 합니다. 내가 풀어야만 하는 문제와 붙잡으면 안 되는 문제를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내듯이 쏙쏙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실무를 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체화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난이도만 실전적이라고 전부가 아니죠. 2등급을 위한 우리의 전략이 잘 적용되는지는 시험지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험지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시험지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히든카이스는 수학 시험지의 MBTI라는 독자적인 분류 방식을 통해서 평가원이 출제할 수 있는 웬만한 스타일의 시험지는 모두 이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즌 6과 7은 9월 평가원의 느낌 자체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만약 수능도 이런 스타일로 출제된다면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내 포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